2부는 이제 이런 현란한 디지털 활용이 아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스피드 있게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냅니다. 이게 이제 BBC에서 향후 20년 뒤에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직업이라는 웹상에서 항목을 직업을 넣으면 되는데 그 결과가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고위험 직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95% 이상 20년 뒤에 직장이 없어지는 직업입니다. 계산이 중심으로 되거나 몸이 중심으로 되는 직업은 다 가고, 심지어 변호사, 대학 교수도 50%가 직장이 없어집니다. 95%가 생존하는 직업이 감성, 컴퓨팅, 그래서 저위험 직업이 이렇게 20년 뒤에 이래 바뀌니까 요새 뭐 애들 우리 배석판사 그 아이 키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레텍 하는 게 있대요. 레테가 뭐냐 하니까 레벨 테스트를 레테라 그런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레테를 해갖고 등급별로 신분이 관리가 있대요. 영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뭐를 떼고 온 애들은 슈퍼 레테고,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애들을 달달 볶는데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암기를 잘하는 전문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20년 후를 말하는 건데 그 다음 장표를 보면 무지 겁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인공지능이 녹색 사람의 지능을 점핑하는 기술적 특이점, 테크니컬 싱귤레리티 하는 것이 2045년에 온다는 건데, 여기에 2045년에 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낸 2045 인공지능 미래보고서 책에 보면 이 장표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그래 달달 볶고가 뭐 할 거예요? 이런 특이점이 걔들 청년 시절에 다 올 건데, 2045년 해봐야 앞으로 23년 남았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젊은 손주 그룹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진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저보고 이제 항상 저는 이제 파워 유저를 좀 하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와서 가로늦게 코딩 같은 건 안 하더라도 이런 아까 앱 같은 게 있으면 제가 QR코드로 5분짜리 영상을 다 만들어 놨으면 그걸 찍어갖고 유튜브 열어갖고 공부를 하면 돼요. 집에 스마트 TV랑 연결해서 넉넉히 그냥 연애 프로나 뭐 영화 넷플릭스만 콜을 받고 보지 말고, 요새는 또 왓챠하고 디즈니까지 또 나와갖고 뭐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치더라고. 그래 공부 좀 해야 된다고, 공부. 그래서 파워 유저가 돼야 된다. 코딩은 몰라도 매뉴얼을 동영상이라도 봐서 좀 공부 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저보고 글을 어떻게 잘 적느냐고 자꾸 의문을 표시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습관을 바꿔야 되고, 꾸준한 독서를 해야 되고, 사색과 명상을 해야 되고, 미천을 준비해야 돼요. 미천. 그 다음에 작성할 때는 기술적으로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PC 자원을 최대한 결합을 하고, 편집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지난해 하반기 때 6개월 동안 제가 책을 6권을 편집했어요. 재판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숙달된 조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 전파, 꾸준한 실천인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생각 근육이라는 용어를 제가 육체 근육에 대비해서 지금 썼는데, 결국은 뭐냐? 쉼 없는 독서, 하루에도 한 줄이라도 쓰는 글짓기, 명상, 고수한테 배우는 거.
옛날에는 무림의 고수한테 배우려고 하면 월사금도 줘야 되고 가서 삼배도 해야 되고 상고초려도 해야 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은 선수들한테 친구 추가하거나 좀 알랑방구 끼갖고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우고 싶겠습니다 하면은 고수들은 남한테 이렇게 퍼주는 걸 즐기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고수 자기 주변에 인터넷 친구로서 한 20명만 딱 수하라 하면 이상하지만 링크점이 있으면 자기 레벨이 고수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의 모든 지식은 네이버 블로거 디지털 상록수에다가 카테고리로 다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웃 추가를 해서 해놓으면 제 글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죽으나 사나 닥치고 열책, 닥치고 열공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도서관 책을 한 바퀴 원예전에도 책이 적어갖고 3텀씩 그래 읽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도서관, 중학교 도서관 막 닥치고 열책, 누나들이 갖고 있던 책, 형이 갖고 있던 책들,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결국은 대형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익사시켜서 종류를 제한하지 말고 닥치고 열책 환경에 빠뜨리면 애들은 저절로 선수가 됩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저 혼자 말로 다 적었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실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뒤에 엄브렐라 그룹, 숨은 조력자 그룹이 있다고 오해를 엄청 받았는데 결국 이 많은 거를 제가 말로 적었어요. 7,800쪽을. IT 강연 100서 800쪽 빼고 정말 미친 듯이 내부 통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400쪽이 되면 PDF로 만들고, 그래가 저 많은 거를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말로 적어냈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얘가 등골이 빠졌죠. 얘가. 예. 만약에 판사들이나 총무과 참모들 돌렸으면 노조에서 그냥 있었겠어요. 갑질한다고 저 이미 진작에 목 날라갔어요. 요 사회는 그래 시키는 사회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원통신, 부산통신, 서초통신을 이런 방법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생각이 나면 아침에 산책하면서 말을 줄줄줄줄 입력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에버노트에 공유하고, 인터넷 기사도 공유하고, 출전 없이 떠도는 거는 구글 검색해서 URL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모든 거를 제가 다 했죠. 맞춤법은 F8 누르면 자동으로 기계 맞춤법이 또 실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이거를 만드는데, 한 꼭지 만드는데 평소에 말로 종패 뿌리 놓는 시간 빼고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메일링까지 합쳐가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그걸로 10페이지 정도 이메일이 완성이 돼서 동보송신으로 해서 엔터키 한번 치면 쫙 나가고 했던 것이 모이면 책이 되고 모이면 책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누구라도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런 원천이 독서인데, 특히 제가 어려서부터 소시적부터 이공계 과학 대중서적을 이 사회 문과 쪽보다 2배 이상을 많이 봤는데, 이런 책들을 미친 듯이 수백 건을 보고 법원 도서관장직을 떠나던 18년 2월 달에 대법원 열람실에 몽땅 다 기부를 했어요. 다른 판사들이 안 갖고 있는 희귀 도서라서 제 서가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진열을 해놨고, 저는 필요하면 가서 꺼내가 읽으면 됩니다. 이미 다 읽은 책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판사가 이런 블랙홀이나 양자론이나 천체 물리학이나 그런 거를 줄창고 읽어갖고 뭐가 도움되냐고 저한테 질문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세상
사건을 보는 거시적, 미시적 뷰, 프레임 체계를 저한테 완벽하게 이런 책들이 저한테 일러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래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굳이 뭐 성서나 불경을 안 보더라도 이런 대중과학 책들을 막 꾸준히 읽어도 세상의 이치법을 느껴요. 저런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은 인간만이 느끼는 그림자고 환상이다. 우리가 시간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하면 과거는 지금 여기 없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메모리 코드로 지금 메모리에 살아있지 가극하는 게 없잖아요. 미래도 지금 없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하기를 불가역적 원웨이 티켓으로 한 방향으로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물리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없어요. 그래, 과거도 데이터 더미 환상이고, 아무리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놔도 현실에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6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는데, 어머님 37, 아버님 37. 아버지를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아버지인가 느끼지, 현존하지 않고 아버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얼굴을. 6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환상이고 일루전이고 데이터죠, 데이터. 그런데 사람들은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듯이, 저도 집에 미니핀 유기견을 10년째 키우는데 아직도 분리 불안증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 혼자 놔두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자기를 버릴까봐. 여행 갈라 그러면 여행백 가방 속에 자기가 까리를 털고 앉아요. 고기를 줘도 안 나와요. 미치겠어요, 정말로. 미치겠어요. 그게 트라우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훈련을 안 하면 과거에 의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지나치게 어렸을 때 돈에 박탈감이 있거나 부모로서 학대를 받거나 그런 지나친 어렸을 때 메모리가 있는 사람이 고도의 수련이나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깨쳐야 되는데, 그 껍질을 못 깨치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건세가 올라가고 명망가가 되고, 그래도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요, 행동을 보면은. 근데 그거를 고도의 수련을 하고 자기 반성하고 점검하면 그 껍질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인생이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한 것을. 결국 인생에서 유의미한 거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영어로 말하면 now and here, 이 순간, 이 장소가 유의미하지, 지나간 거, 오지 않은 거 필요 없고, 죽음을 왜 걱정합니까?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고, 죽고 나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역시 괜찮다. 그래 생각하라고 이런 과학 책들에 그게 어느 구절에 나와요. 종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책들이요. 그래서 지평선을 넓혀주는데 저런 대중과학 도서, 그 중에서도 가장 명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BBC에서 다큐로도 8부작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썼는 코스모스 그 이후, 불후의 명작 그 코스모스 시리즈, 남편이 칼 세이건과 그 부인이 썼는 코스모스 그 이후인가, 그게 불후의 명작이고 정말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년에 제가, 요거는 상업적으로 나와서 옛날에 나온 건데, 요 책하고 요 책을 제가 전자책으로 편찬을 해드렸는데, 밤나무 검사의 음악편지, 송종희 처장님, 제가 파일로 다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여러 차례 줬고, 제 블로그에 오면은,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전자책이 다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정말 프라우드한 게, 요 QR코드, 유튜브 URL하고 QR코드가 하이브리드로 조합된 거는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QR이 들어간 책은 많이 있지만, 뭔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내 저 전자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음악편지 앱용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박나무 검사의 음악편지, 쭉 가보면, 여기서 목차를 누르면 이렇게 점퍼가 돼요. 이렇게 페이지로. 제가 만든 모든 전자책은 목차를 누르면 점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종이책에서 카메라를 찍으면 유튜브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걸 찍으면 유튜브가 URL에서 유튜브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자책이 아니고 책 속에 음악 290곡이 들어가 있어요.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초등학교 손녀하고 중1짜리 손녀한테 이 할아버지가 교육시키려고 65세 때 2달간 만년필로 쓴 거를 제가 이렇게 편찬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순 선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정말 저는 이거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편지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작년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1월 11일 날 하늘로 갔는 윤성근 판사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2분짜리 영상을 잠깐 제가 틀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굳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1월 11일 날 하늘에 별이 됐는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물망초 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거를 독후감 대회가 오늘 지금 시상식을 오후 2시에 물망초 재단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했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참 오늘 이 강연에 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니까 마음이 그거한데, 이 불꽃하고 꽃자를 제가 일부러 이종 사촌형 인석 준호식 선생님이 썼는 붓글씨를 컴퓨터로 뽑아갖고 이었어요. 1분이라도 더 오래 사시게. 그 다음에 이거는 16년도 효도 여행으로 제가 하와이에 갔는데 와이키키 해변에서 배가 2대 가길래 폰으로 찍었는데 앞에 배가 먼저 가는 윤성근이고 언젠가는 뒤따라갈 뒤에 배가 강민구라고 생각해서 4년 전에 저 사진이 기억이 나서
구글 그 포토에서 검색해서 하와이라고 치니까 이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구글 포토 클라우드 서버에서. 그래가 제가 사진도 제가 저걸 넣었고, 정말 대단한 인재를 대한민국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책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활용해 주시면 좋고, 논산의 바른 디자인에 지금 1000권 정도 재고가 남았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딴 사람 책을 아까 윤판사 책까지 포함해서 6권을 만들었는데 그거 끝내고 연말 연시에 그냥 탄력이 붙어갖고 제가 썼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논문집하고 정문적답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단상하고 그 다음에 전자 게시판에 22년간 올렸던 글 4가지 시리즈를 해서 지금 3가지가 발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파일이 갔고 지금 논문집이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냥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날로그 그 내공으로서 이와 같이 열심히 하면 아무런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의 그 흔적 글자치를 갈무리할 수 있는 포이그젠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8년 2월 달에 인생의 밀도라는 그 수필집을 하나 썼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한 게 이런 겁니다. 아침마다 리부팅, 핸드폰을 항상 하루에 한 번 전원을 껐다 켜는 게 무지 중요해요. 핸드폰도 PC인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핸드폰 사고 나서 바꿀 때까지 한 번도 전원을 안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껐다 켜는데 사람의 머리도 리부팅을 하자. IT 감수성, 그 다음에 적는 자 생존한다, 적자 생존, 생각 근육, 디지털 디톡스, 그 다음에 적선하는 자 생존한다. 두뇌의 조각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인생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생각 근육에서 참 좋은 책들을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찍으라 그러면 이 정도 책들을 제가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서 단연 앞거는 약간 어렵지만은 윤석철 박사의 삶의 정도 조금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쉽고 이런 책들을 올 겨울철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봄이 오기 전에 그 인터넷에서 메일로다 넣어서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이 책들은 정말 제가 이름 석자를 걸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서사적인 이바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스케일 큰 거, 유발 하라리, 하나 더 책이 있죠. 21세기의 21가지 재언인가 하나 더 있는데 칸이 없어서 그걸 못 옮겼고 이런 책들이 그 거사적인 서사적 그 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세 개 다 틀리다고 반론도 많이 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인식의 지평선을 넓혀주는데 무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이 걸릴 건데 결국은 1인 방송국인데 잘 쓰면 복음이고 잘못 쓰면 자기를 망치는 칼이 되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SNS의 밑바탕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동양 철학이더라. 유유상종. 1급수는 1급수, 2급수는 2급수, 3급수는 3급수. 그 사람의 트렌드가 누구인지만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가 있다. 그러고 자기도 주어야 얻는다. 자기는 담벼락에 글 하나도 없이 남들 것만 다 얻으려고 그러면 얻을 수가 없다. 정 안 되면 맨 땅에 해 띠가는 기분으로 독서카드라도 좀 올려주자. 자기 읽었는 책에. 그래서 적선지가 필요여겨. 이게 그 SNS의 밑바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왜 SNS를 하는가? 생각을 나누거나 자랑질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정치 동기나 종교 동기나 그 다음에 일종의 취미로 하거나 전문 분야 지식을 나누거나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 따라 하거나 혼자의 고독감을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 밑밥으로 SNS에 글을 따듬어서 계속 쓰면 일정 시기가 지나서 그걸 모으면 문집이 되듯이 이번에 일상의 소확행을 꿈꾸다 하는 것도 블로그에 2년간 썼던 거를 불러내서 소팅한 게 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책 쓰는 어떤 미천으로 SNS를 써도 책을 어느 날 요이땅 해갖고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 평소에 종패를 뿌리듯이 아까 윤석열 판사 책도 4년간에 걸쳐서 신문의 칼럼의 기고를 거절 안 하고 꾸준히 썼기 때문에 종패가 있었기 때문에 책이 나왔죠. 그래서 저렇게 선용하면은 SNS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장기 책 저술 프로젝트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용은 뭐가 있느냐? 타임 킬링, 고수를 무비용, 정보 흡수, 취미 공유, 비즈니스 홍보, 한 개인을 사회 속에 알린다. 자랑질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식한다. 그런데 진짜 이거 수칙을 지켜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술 먹고 카톡질이나 SNS 하면 절대 안 되고 회사 회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하 직원이나 홍보가에 맡기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글을 읽는 사람이 딱 보면 그 사람이 쓴 건지 비서가 쓴 건지 참모가 쓴 건지 선수들은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남을 시킬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한 문단이 넘는 거는 이렇게 외부에서 밑거를 써서 태고한 다음에 해야 되고 터무니없이 앵겨 붙는 사람은 가차없이 차단해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억지로 이어봐야 자기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좀 피하고 좋은 자료를 올려준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반응을 리스폰스를 좀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가급적 질문을 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답을 해주자.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매일경제에서 이제 제 칼럼을 보고 이렇게 글을 카드 뉴스를 만들어 줬는데 스마트폰 기능을 인지하고 정보 선택을 자기가 주도하고 컨텐츠 창조를 직접 실천을 해서 철저한 자기 검열을 바탕으로 신중한 의사소통을 해서 시대의 흐름이면 피할 수 없으면 엔조이 하자, 즐기자. 이게 이제 SNS를 대하는 기본적인 5가지의 원칙으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이 친구로 붙어 있는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차단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항목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절대 수락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일본, 북녘, 중국 저런 데서 한국어 쓰는 요원들이 SNS 상에서 친구 맺기를 통해 갖고 각 개인의 정보를 다 빼갖고 가고 있어요. 특히 자기 사회적인 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자기 계정에 들어붙어 있으면 다 차단하고 끌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리더인데 각 분야에서 제가 14년도 창원법원장 가자마자 신고식 하러 간 게 통영의 한산도 재성당인데 이순신 장군 사당 배를 타고 오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이념, 리더십의 핵심이 뭘까 생각하니까 배 안에서 생각난 게 이 세 단어였어요. 솔선수범, 성공후사, 감성소통. 15세기 그때나 21세기 지금이나 저 세 가지가 리더십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오브 리더십이라는 것을
집을 내가 그려봤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주춧돌로 해서 이와 같이 솔선수범, 성공우사, 감성소통하면 리더의 진심은 구성원의 감동을 만들고 구성원의 감동은 조직의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수단으로 신상필벌 IT 감수성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동행이 된다. 그래서 그 조직이 1등 조직이 되고 1등 기업이 된다는 거죠. 리더 하나가 조직을 변혁시키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먼저 머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 사회의 각종 각급 리더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재판이나 사회에서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 여기고 똑같은 말인데 34년 재판해보니까 재판의 원리는 사건의 원리는 요 세 가지더라. 인생도 똑같더라 하는 걸 이거는 뭐 강민국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윤석철 박사의 생각인데 너 죽고 나 죽고 빈 나된 형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성웅 이순신 안중근 의사 너는 죽어도 좋고 나만 살아야 돼갖고 극단적 에고이스트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존의 합리적인 깨인 사람들 각 나라의 시민들 중에 이 유형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 경쟁은 피할 수는 없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떳떳하게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이 삶의 정도다 하는 그런 일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물안 깨구리로 살래 끓는 보일드 프로고 신드롬 자기가 쌍키는 줄도 모르고 월급 나온다고 배짱이처럼 이래 살래 아니면 네버 에버 기브업 항새가 깨구리를 잡수려고 목을 이래 넣는데 깨구리가 끝까지 목을 조르니까 항새가 못 먹고 깨구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주인의식으로 뭉쳐서 난간을 돌파하자 하는 그런 거고 결국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아웃 오브 박스로 상자 밖으로 우리가 나와야지만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10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로 대체하고 결국은 아이들의 재능이 뭔가를 관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은 1000번, 10,000번도 변한다. 세상은 1등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식이 1등이 아니라고 꾸지람하지 말자. 아이들 손잡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 서점의 책의 바다에 빠지게 하자. 호기심, 탐구심, 열정, 플러스 이타심을 가슴에 불지피도록 유도를 하자. 밥상머리 교육을 엄마 아빠가 제대로 시키면 아이들은 미래의 어떤 난간이라도 헤쳐나가고 우리 세대가 삶을 마감해도 그 아이는 미래의 위너가 되는데 밥상머리 교육을 실패하면은 아무리 가해나 돈으로 처발라도 아이들 미래는 없고 상속을 아무리 시켜줘도 하루아침에 다 떨어먹고 주변에 다 뺏겨요. 지키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남한테 베풀면 결국 베푸는 거에 10배, 100배가 자기한테 온다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6살 때 63년도에 하늘에 별이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이 평생 남들한테 베풀었어요. 집으로 오는 거지나 보부상이나 상위 군인들 오면 재화 주고 저녁 주고 아침 주고 점심 주먹밥까지 싸서 보낸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걸 어려서부터 우리
손자들은 무밥을 먹고 호박 범벅을 먹는데 밖에서 오는 객은 반드시 쌀밥을 해서 대접했어요. 장사꾼이든 상위군인이든 거지든지 간에. 그거를 수십 년을 하는 거를 철들고 나서부터 보고 컸기 때문에 저는 자연히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밥상머리 교육으로 배웠기 때문에 작년에 6개월 동안 저한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제 의리로 마음을 내서 박남욱 검사, 윤성근 원장, 남문호 지청장 그런 분들 책을 재능 기부를 제가 해서 편집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 탄력을 받아서 제 책 4,000쪽을 정리했고 그거를 코어겠는 논산에 이름 없는 학고방 같은 조그마한 바른 디자인 대표는 며칠 전에 중기청에 이노비저, 메인비저 인정을 받아갖고 지금 막 일거리가 작년 대비 10배씩 밀려와요. 메인비저 출원한 프로세스가 뭔가 하면은 급속 전자 출판 시스템의 확립. 과제 1번. 과제 2번이 소형 독립 출판사에서 대형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판 체제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프로세스. 전부 다 제가 가르쳐 준 거거든. 주제 1, 주제 2가. 그거를 제안서를 쓰니까 서울에서 사람이 와서 실사를 해보고 책이 6권이나 쫙 돼가 있고 전자책도 보여주고 하니까 실사로 나온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항복입니다. 항복. 그래가 인정받았어요. 막 구름대처럼 지금 일이 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고 4,000쪽이 12월 31일 날 그거 갔는데 이때까지 끝을 못 내고 적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돈을 조금 줬거든요. 그런데 큰 돈 버는 거, 억 달이 넘는 것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요. 제 거는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작년에 기인을 만난 거야. 로또를 맞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선한고 하면 칠불사 주지스님이 신도들 준다고 음악 편지 100건을 주문을 했어요. 시주하는 신도들한테 주려고.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한 건에. 200만 원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0.1초 만에 50만 원을 역으로 보시금으로 주고, 제 친구가, 기업하는 친구가 음악 편지 30건을 주문했는데 한 박스에 20건 들어가요, 박스가. 10건 박스가 따로 없어요. 자, 30건 같으면 정상적인 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한 박스하고 한 박스는 빈 공간에 뽕뽕이나 서치로폴이나 신문지 넣어가 보내잖아요. 이 친구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30건 60만 원 받고 40건 20건 한 박스 20건 한 박스 주문했는 친구가 눈이 탁 튀어나오죠. 세상에 자기가 사업을 오래 했는데 이래 선하게 사업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얼마나 착한지 알잖아요. 그래 막 지금 막 매일마다 지금 돈 세니라고 바빠요, 지금.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참,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적선지가를 하다가 또 논산 바른 디자인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여기서도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디지털의 생존 비책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국악을 깨 부술라 그러면 9배의 심리적 고통이 따른다. IT 감수성을 키우자. 아날로그 내공 우회 축적 독서가 필요하다. 창의정신 감성개발 아웃 오브 박스. 우리가 생계형 지식인이 될래? 꼰대가 될래? 융합 통삽형 지식인이 될 거냐? 결국은 아무리 디지털 백날 떠들어도 진정한 내공은 아날로그. 생각 근육이 최종 병기다. 오늘 강의의 중점은 아날로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스마트폰 잘 쓰라고 오늘 강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후배 하나가 강 선배는 왜 뭐든지 만지면 뿌리를 뽑고 모든 거를 올라운드 플레이로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요리 박사라서 별명이 부산 창원 있을 때 직원들한테 강준마라고 들었거든요. 직원들이 오면 미역국도 끓여주고 저 오만상 제가 오지랖을 떨었거든요. 그래 뭐든지 왜 그래 잘할 수 있느냐 묻길래 10분 만에 내가 구술해서 적은 거예요. 집중과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원인 조건 따라 변한다. 꾸준하고 한결같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된다. 남이 하기 싫은 거를 자기가 도맡아야 된다. 저기 저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 말이 수산 액자에 있네요. 남이 하기 싫은 일도 스스로 도맡아자. 반짝이는 머리는 그때뿐이다. 반짝이는 거, 암기 잘하는 거 허당이에요. 모든 일은 우회 축적. 인생에 내일이나 다음은 없다. 그래서 저는 명함을 받으면 항상 적시 리멤버로 사진을 찍어요. 그 적시 헤어지기 전에. 다음에 입력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초치기는 경멸해야 될 버릇이다. 초치기는 정말 버려야 돼요. 리더라면 솔선수범, 성공우사, 감성소통. 타고난 머리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고 하늘의 운과 인복도 중요한데 운하고 인복은 자기 하기에 따라서 옵니다. 자기가 운과 인복을 불러와요. 일본 책 중에서 번역된 중에서 운을 부르는 변호사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 지론이 그거야. 자기가 복을 베풀며 사건 수임도 막 구름대처럼 온다는 거야. 성소마야하고 이기는 변호사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복을 푸는 사람이야. 선임료 액수 갖고 사람을 평가 안 하는 사람. 자,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우주가 없어진다. 생각근육 튼튼히 하자. 하여튼 호기심, 탐구심, 열정이다. 이런 게 저의 개똥 철학인데 회복 탄력성 하는 책이 있어요. 김주환 교수. 참 책이 좋은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갖고 회복 탄력성의 중요 요소를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구축하자. 다른 사람을 성공 수단으로 보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보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매몰되지 말자. 그다음에 하늘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오는 공정한 관찰자의 개념을 자기랑 동행을 시켜서 하늘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나를 볼 때 이게 맞다고 보느냐 틀리다고 보느냐 그 순간 그 장소에 최선을 다하자. 생각근육 실패가 세옹지마가 된다. 저는 영구년 간 게 자유로 간 건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저를 성숙시켰어요. 2020년 상반기 영구년 180일이 법원에서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알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퇴직하는 줄 알고 안면 몰수하고 영구년 간다 그러니까 공로연수로 착각하고 저를 대하는 게 그전하고 180도로 달라진 사람들을 상당히 내가 머릿속에 치부책에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8월 13일 날 짠 하고 돌아온 장구처럼 재판부에 복귀하니까 판사님 퇴직 안 해요? 변호사 사무실 안 정했어요? 나 아직 멀었는데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빠꾸 오라이를 딴 사람보다 더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 머릿속에 치부책에 딱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옹지마가 됐습니다. 저는 영구년이 호기심, 탐구심, 열정, 이타심 공짜가 없다. 실패하면 바닥에 치면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돈을 다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가 바닥을 치면 더 이제 바닥은 없어요. 그래 생각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우주적 스케일에서 자기를 대차대조하면 아이고 까짓거 뭐 목숨 끊으려고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적 스케일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 세상사의 악의 다툼은 티끌에도 안 끼어요. 티끌에도.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공정한 관찰자로서 자기를 제3자로서 자기를 내려다보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주변에 야당을 만드세요. 진짜 친한 친구는 싫은 소리를 하는 거고, 저희 집사람은 평생 야당이야. 한 번도 칭찬하는 걸 못 봐. 하여튼 막 조금만 하면 저를 지잡듯이 잡아요, 그냥. 근데 문제는 집사람 말대로 하면은 덕이 안 된 게 한 번도 없어. 그거를 어긴 거는 백발백중 작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사람이 말하면 내무부 장관님 명심하겠습니다. 딸랑딸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야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주변에 친한 친구, 배우자, 자식, 부모. 하여튼 반드시 야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A4 사이즈 만들어주는 사람만 있고, 알랑방구 끼고 아부만 하는 사람만 있고, 이대하신 무르국하고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기업 회장이나 사장도 반드시 야당을 두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 경험을 토대로 적은 건데, 슬라이드 파일을 아까 다 넣었으니까 밑줄 쳐서 출력해서, 사실은 제 강의안이 단행본이에요, 사실은. 텍스트 기반의 단행본 아닙니까? 누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텍스트로 많이 100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어요? 칼라로 양면 출력해서 제본에서 밑줄 쳐가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 하여튼 이제 끝내야 되고요. 가짜 정보, 디지털 디톡스, 휴직 단상 읽어보시고 다 읽어봐요. 전부 넘어갑니다. 전부 넘어가고,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래 생각했어요. 성공이란 출세나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보다 푸른 행성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자기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만들면 진정한 성공이다. 오늘 그 남문호 전 지청장님 나이가 90인데 새벽에 그 단상, 행복에 대해서 단상을 보내왔길래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프로세서? 새벽 7시인가 6시에 단상이 왔어요, 카톡으로. 바로 3분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싣고 5분 이내에 페이스북에 그거를 싣고 블로그 URL을 단축 링크를 만들고 내 아는 사람한테 뿌리고 법률신문 편집국장한테 딱 주면서 기아가 읽어보고 가슴이 울리면 실어주고 가슴이 안 울리면 쓰레기통에 넣어라. 10분 뒤에 딱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법조 강장 인터넷 버전의 링크로 올라갑니다. 그래가 오후에 남문호 선배한테 그 링크를 딱 주니까 이 양반이 눈이 탁 튀어나와갖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기는 나한테 아침에 카톡 넣었는데 오후에 법률신문에 쫙 깔려갖고 대한민국 법조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 좋은 글이 정말 후배한테 하고 싶었던 글인데 그냥 제가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하면 오후에 통화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세상은 이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으면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후배들한테.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안 두드리면 열리지 않고 세게 두드리면 더 빨리 열리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서 두드린다. 하면 된다는 코리안 can do, I can do 이거는 일정 부분 신하지만 트라이는 해봐야 된다. 하다 안 되면 손절매하자. 그때까지 쌓이는 기초가 된다. 해보지도 안 하고 시도 안 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돈키호테 명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돈키호테가 독단가가 아니고 유럽에서는 창의적 이노베이터입니다.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키호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는 자 생존한다. 적선하는 자 생존한다. 주머니에 적자가 나도 친구한테 커피나 밥이라도 사는 사람이 생존을 한다. 그래서 항상 우주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정보화의 파도를 타면서 시간과 돈과 정보에서 손해를 보면, 그리고 탐구심, 호기심, 열정 플러스 이타심을 가지면은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메인 강연은 원래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한 치사병은 용서받지 못하고 강연에서 시간 조절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용서하시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